자, 이번 시간엔 제2편 교육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육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한번 쭉 내용을 보십시오. 자, 그러면 먼저 교육의 요소가 나오죠.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은요. 자, 루소라는 사람입니다. 자, 루소라는 사람은요. 자, 인간의 본성이 원래는 선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루소가 쓴 책 이름이 대표적으로 에밀이라는 교육에 관한 서적이 있죠. 그죠? 자, 먼저 교육의 3요소 보겠습니다. 교육의 3요소는 자, 교사, 학생, 그리고 교재가 있죠. 그리고 루소의 교육의 3요소는 자연, 인간, 사물입니다. 그죠? 자연, 인간, 사물. 그리고 4요소는 교육의 장이 포함되고 5요소는 교육의 성과가 포함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사례를 봅시다. 자, 이 내용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장자와 그리고 주장 내용 이렇게 연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먼저 칸트입니다. 자, 우리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쓴 칸트는 자, 인간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유일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칸트입니다. 그 다음에 루소. 자, 루소가 에밀이라는 책을 썼다 그랬죠? 그래서 인간은 연약하게 태어난다. 우리들에게 힘이 필요하게 되는데 우리들은 커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교육을 통해서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칸트와 루소의 주장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세대학에서 최초의 대학은 자, 이탈리아의 볼로나 대학입니다. 법학을 강의했었죠. 그리고 최초의 종합대학은 영국의 옥스포드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연도가 1167년이에요. 자, 그리고 대학의 특권. 자, 우리 대학의 특권은요,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자, 우리 대학은 결국 공력과 세금으로부터 면제입니다. 그리고 학내 재판권이란 말은 외부 재판권이 개입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학위 수여권도 있습니다. 대학의 3대 특권.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무 교육에 관한 규정을 보면요. 자, 세계 최초의 의무 교육령은 카를 대제의 3차 교육령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의무 교육령은 자, 고타 교육령이라고 해서 이건 독일 지역입니다. 독일의 고타 교육령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계 최초의 초등 의무 교육을 주장한 사람은 루터입니다. 루터. 자, 루터는요, 종교개혁가죠. 그죠? 그리고 세계 최초로 의무교육을 실시한 나라는 독일입니다. 프러시아, 독일. 그리고 세계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의무교육을 실시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서 시작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서양의 주요 교육 사상가들의 주장 내용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비토리노. 자, 최초 근대적인 교사입니다. 자, 그리고 멜라니톤이 있고요. 학제를 마련했죠. 그리고 코메니우스. 자, 코메니우스는요. 자, 코메니우스는 자, 4단계 학교 제도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되겠습니다. 코메니우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크는 인간의 본성을 백지라고 봤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 백지. 자, 그 다음에 루소. 자, 루소는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고 봤죠. 성선설로 봅니다. 그리고 루소는 에밀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리고 체벌에 반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칸트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자, 그 다음에 페스탈로치. 자, 우리 페스탈로치는 노작 교육의 대표자입니다. 노작이란 말은 말 그대로 노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노작. 학생에게 노동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자, 노작 교육의 대표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레벨. 자, 프레벨을 하면 여기 어린 아동을 상대로 자, 유치원 교육을 창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테. 자, 독일 사람이죠. 자, 문화적 국가주의자 피테가 있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이런 장난감 본 적 없습니까? 몬테소리 장난감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래서 몬테소리는 자, 로마의 빈민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동의 집을 창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창안한 장난감이 있어요. 몬테소리 장난감. 우리 어릴 때 한 번씩 다 해봤을 겁니다. 자, 그리고 존 듀이. 자, 듀이는 진보주의 교육 사상을 체계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양에도 교육 사상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대표적으로 공자입니다.
자, 공자는 육례를 중시했고요. 그 중에서 특히 예와 악. 자, 예는 뭐죠? 말 그대로 예법입니다. 예법. 자, 갑자기 예를 쓰려니까 좀 헷갈리네요. 자, 예. 자, 예는 자, 이게 예절이죠. 예절. 그리고 악은요.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예와 악이란 말은 예와 악은 결국 예절과 음악이죠. 자, 예와 악을 중요시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맹자. 자,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합니다. 성선설. 자, 그리고 자, 교육은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덕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맹자입니다. 맹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자. 자, 노자 하면 여기 아마 무의자연 들어봤죠? 그래서 모든 인공적인 형식을 피해서 겸허, 무사. 무사란 말은 사사로움이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부진, 끝이 없다 이 말입니다. 끝이 없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사상이 노자 사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육례에서 예. 자, 제가 아까 한자 쓰다가 말했는데 예가 이렇게 쓰죠. 예, 그리고 악. 그 다음에 사는 활쏘기, 서는 글쓰기, 어는 말타기, 수는 산술 공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를 유래를 한번 쫙 살펴봅시다. 자, 먼저 태학입니다. 자, 태학은 고구려 시대, 고구려 소수리망 때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관학입니다. 관학이란 말이 관이 국가가 운영한다 이 말이겠죠. 관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당. 자, 경당은 고구려 장수왕 때입니다. 장수왕 때 만들어진 최초의 사립학교, 사학이 되겠습니다. 이게 서당의 기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학. 자, 국학은 통일신라. 자, 통일신라 신문왕 때 만들어진 자, 교육기관이 되겠고요. 이 국학도 관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학의 운용 내용에서는 필수 과목으로 뭘 본지 보세요. 논어와 효경. 논어와 효경을 공부했죠. 수업연한은 9년이고요. 자, 주로 누가 입학했을까요? 누가 입학했을까요? 귀족들의 자제가 입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육두품들이 주로 입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국학의 명칭 변화가 신문왕 때 국학이었던 것이 경도왕 때는 태학감, 다시 해공왕 때는 국학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 고려시대의 국립교육기관으로서는 국자감이 있었습니다. 국자감. 자, 국자감이 있는데 이 고려시대의 국립교육기관인데 이것이 고려 중기로 오면서 많이 이렇게 약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자감의 입학 자격을 보세요. 입학 자격은 어떻습니까? 자, 이것은 신분에 따라서 입학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국자학, 태학, 사물학, 율학, 서학, 산학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학만 공부한 것이 아니고 잡학도 공부했다는 것. 그리고 수업연한이 9년과 6년으로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경비가 들어요. 그래서 이 경비가 드는데 이 경비를 충당하는 것으로서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장학재단. 이 장학재단을 양현고라고 합니다. 자, 이 고가 창고란 뜻인데 이것이 장학재단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학당. 자, 학당은 개경에 세워진, 자, 우리 고려의 수도가 개경이죠. 개경에 세워진 중등교육기관이고 제사 기능은 없어요. 문묘 기능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선에서는 동서남중해서 사부학당이 존속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향교. 자, 향교는 고려와 조선의 지방에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이 향교입니다. 그리고 향교에서는 교육도 하지만 제사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죠. 그래서 향교는 제례도 하고 교육도 합니다. 향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조선 중기 이후 향교의 기능을 누가 대신하죠? 서원입니다. 서원이 향교의 기능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공도. 자, 12공도는 고려의 12개의 사학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 고려에는 사학이 융성했는데 여기 오타났네요. 12도가 아니고 12공도죠. 12공도의 시초는 자, 문화시중. 자, 문화시중이 뭐죠? 문화시중은 자, 고려의 최고 관청이 중서
문화성입니다. 중서문화성. 그리고 이 중서문화성의 장을 문화시중이라고 해요. 자, 지금으로 치면 뭐 국무총리쯤 됩니다.